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원 7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228호 거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및 안제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제 3조 및 안제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세부 실천 계획의 수립, 안제 5조 및 안제 6조에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산업화 육성 등, 안제 7조 및 안제 8조에서는 기술 개발의 촉진 및 지원 및 관련 단체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 등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2호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에서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호 곤충농가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유아시장이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세부 실천 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호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 제2호 곤충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제4호 곤충 생태에 대한 교육, 홍보, 체험 사업. 제5호 곤충 사료 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제6호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문 인력의 양성. 제1항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산업화 육성 등. 제1항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곤충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사육, 생산, 가공, 유통시설 지원. 제2호 곤충 관련 생태계 연구소, 박물관, 전시관, 생태원, 축제 등 공익적 사업. 제3호 곤충 생산 가공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애완 학습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제2호 식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제3호 곤충 사육용 자료 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제4호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제5호 토착 곤충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제6호 그 밖에 곤충의 상품화 개발 관련 사업 제8조 관련 단체 육성 등 제1항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 위와 관련 단체를 한 달을 육성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은 종사자를 포함한 달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 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따라드린 수정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어안번호 제228호 거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원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은 없으며 곤충산업 육성과 지원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곤충 산업 규모는 연간 446억 원이며 이 중 식용곤충이 231억 원, 사료용 곤충이 109억 원, 학습 및 애완용이 42억 정도입니다. 우리시 곤충 산업 현황으로는 업종별로 보면은 생산업이 4개소, 기타 유통 복합이 6개소로 전체 10개소가 있습니다. 사육 현황으로는 장수 풍뎅이가 대부분으로 연간 22만 마리, 사슴벌레가 3만 마리, 꽃무지가 10만 마리 가량 정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대다수 곤충 사육 농가의 목적이 보고버섯을 소화가 난 폐목에서 생산된 자연 상태의 군뱅이 활용에 한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식량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은 다소 지금 미흡한 상태로 따라서 식량 산업에 곤충을 교육, 학습, 체험, 놀이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곤충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곤충 사육 농가 관련 산업화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민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1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 학문적인 학회에서 쓰는 용어는 지금 1조의 목적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뭐뭐서는 활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목적 대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마 이 조례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지금 조례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목적 대 목적이 딱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define 그러니까 정의, 이 정의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의는 정의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회의 모든 논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거제시 전체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목적은 목적으로 끝나죠.
정의는 정의로 끝내야 됩니다. 이게 용어의 뜻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define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게 나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이거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나 다른 조례도 또 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거는 이 조례나 그 다음에 논문이는요 남녀노소가 아무나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하필 또 우리 이미숙 의원께서 했는 거에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제 시의 모든 조례, 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쓰는 학문적인 용어하고 너거는 너거고 우리 의회나 이런 데 쓰는 용어는 틀리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목적이 나오면 목적으로 끝나잖아요. 여기는 정의로 나왔으면 정의로 끝을 내줘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라고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게 조금 한번 뭐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안 바꾸셔도 되는데 요거는 내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문위원실의 말씀으로는 법제처에서 정의 부분에서 용어를 하기로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이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뜻이 아니고 예. 정의라고 해야 된다고. 예, 과거에 하다가 요즘 이렇게 하기로 했죠. 학문적인 용어는 이게 틀렸다고. 네, 예. 그거는 모르겠는데 법제처에서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어의 정의로 했는데 네네. 그래서 뜻으로 바꿔내고 바꿨다 이 말입니다. 네네네. 예. 뭐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의회에 오래 계셨고, 그래서 또 그 부분을 뭐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거제시에서는 이제 곤충을 수익을 내는 거는 곰뱅이가 제일 대체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대다수 지금 이제 지금 제일 그게 많이 하고 있는 게 학습용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는 이제 학습용 이렇게 이제 애완용으로 판매되는 게 있고요. 예.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일명 중탕 이야기하는 굼벵이 중탕.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생산은 얼마만큼 됩니까? 1년에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좋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지금 따로 이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지금 가공해 가지고 수익금이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그래요.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1년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애들 장수풍뎅이 같은 아들 교육 예. 이런 용도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버섯 폐목에서 생산되는 굼벵이를 이 가공하는 이제 집에서 이제 중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굼벵이가 몸에 좋은가요? 그것까지는 저도 뭐 생각 안 하면 하여튼 뭐 업체 쪽에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1,500만 원 받고 안 되니까 이게 좀 그렇네. 아예 대형으로 이렇게 우리 거제시에서 한다거나 이러면 좀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조례를 특별히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마이크 스커치. 예. 예, 의원님. 미래의 그 먹거리로 우리가 또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거제가 사실은 사면이 바다고 또 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우리 그 곤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거제에는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길래 제가 디스크를 보니까 이런 조례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보고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조례를 발의했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단순한 식용뿐만 아니고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의학 분야 부분에도 이게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거제가 곤충 산업의 거점 단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게 좀 조례를 보면서 예, 예. 파악을 해보니까 이 굼벵이가 한 10곳에 예, 예. 이렇게
키우는 것 같고 그 중탕집이 하나 있고 예, 예. 또 판매하는 곳이 2군데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과장님 우리 지금 그 육성하는 농가나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단체,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군뱅이를 키우고 있는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내가 키우고 있는 데는 이제 가공하고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군뱅이를 키우는 농가는 4농가 있고요. 예. 그 안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도 같이 개만한 농가도 한 곳이 있고 지금 이제 그 우리 홈플러스하고 지금 이제 그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완 곤충을 판매하는 업소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지금 10곳입니다. 아, 군뱅이 등록돼 이게 있는 군뱅이 아니고 농가가 곤충 이제 이걸 갖다가 농가가. 예 농가가. 농가도 있고 이제 예. 대기업인 요 장평에 있는 홈플러스도 있고 예. 지금 이제 그 옥포에 있는 옥포마트도 롯데마트도 거기도 가면 애완동물을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곤충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동부에 아주 많은 저 곤뱅이 많이 키우는 집을 한번 자주 갑니다. 그 갈 일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는. 그래서 농가 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 농가 소득 1,500만 원이면 그리 많이 올리는 것 같지도 않는데 농가 소득이 이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아까 그거는 중탕으로 중탕을 해서. 중탕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개인 이제 이렇게 가지고 팔고 있는 그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모른다. 파악이 안 된다, 파악이 좀 그죠? 어렵고 지금 그 내나 동부에 그 계신 분은 예. 장수 풍뎅이만 1년에 한 8,000마리 정도 지금 생산을 그렇지, 하는 많이 걸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저는 궁금했고 앞으로 계획은 이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미 지금 법상 우리 곤충 산업의 육성에 관한 지원 법률이 지금 제정이 돼 있고요. 우리 지금 도내 안에도 지금 경상남도하고 사천, 산청, 통영은 이미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이미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조례의 뜻에 맞게끔 이제 농가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많은 홍보와 또 지원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톱밥이나 이런 거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지금보다 나은 그 뭐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너무 많이 하는 농가가 있으니까 분배해서 농가를 그 수익이 좋은 것 같으면 이것도 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큰 어떻게 노력이 보면 많이 안 들더라고요. 큰 시설비나 일반 뭐 이게 축사나 이런 거하고 또 틀리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로까지 책임을 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검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미숙 의원님, 미래대체 식량으로 인식되는 곤충 산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 의견에 밑에 쪽에 집행부 의견의 밑에 쪽에 기반은 다소 미흡하며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도가 저조한데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부분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식량 산업 외에 곤충을 활용한 교육 학습 체험 놀이공간 조성 연계 산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 학습장 조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사실 좀 들어가 있는데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추후에 별도로 할 계획으로 뭐 이렇게 만든 겁니까? 예, 거기까지는 지금 이제 사실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김양곤 대표님께서 하시는 거제 곤충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서는 교육도 하고 학습 체험 뭐 이런 놀이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이나 이렇게 체험 공간 이런 부분이 문을 닫고 지금 운영을 안 하는데 뭐 장숭풍뎅이부터 시작해갖고 곤충들이 거기 되게 많이 크게 하고 있대요. 거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도 사실은 조례를 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후에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넣지 못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잘하셨습니다.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 학습장 조성 관련해서 요 내용으로 우리가 그 117페이지에 사망이 다른 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곤충 생산 단지나 체험 학습장 조성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요게 지금 이 관련 단체 육성에 이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 뭐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별도로 이게 이 단체에다가 사업 시행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게끔 이제 조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기 그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참고하시고 이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삭제는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예. 요 단체에 예. 지금 지급을 행정적 이 활동 이 단체의 사업 시행하고 활동에 이제 예산적인 측면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항목은 굳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필요가 없다보다 나중에 분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김용규 의원님 말씀대로 농가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단체라고 칭한 게 조금은 좀 뒤에 오해의 소지가 재정적 지원을 안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재정적 지원을 했을 때 개인 농가와 단체의 또 분란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고려를 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부서에서는 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 올해도 곤충산업 체험 문화 조성해가지고 자부담 포함해서 2천만 원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톱밥도 지금 해마다 몇백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자부담이 좀 그 포함이 돼 있지만요. 이게 뭐 KBS 보도에 따르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030년 되면 우리나라 국내 곤충 규모만 6,300억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근데 이 보니까 우리가 사료용도 있고 애완용도 있고 뭐 식용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제 사료용으로 보니까 이 앞전에 우리가 했던 동해등에 예. 예. 동해등에 그 애벌레 이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닭모이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 음식물 예전에 우리가 그 관광 그 개발공사에서도 동해등해를 해가지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한번 하자 이랬는데 결국 투자가 안 된 부분인데 저는 뭐 계양사 조례가 이렇게 됐다면 다양하게 뭐 좀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농업정책과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올해 지금 없던 이제 곤충의 날이라는 게 지금 올해가 지금 3회가 지금 개최를 농식품부에서 개최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또 발전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까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산업이 되고 돈이 된다면은 또 뭐 이렇게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말씀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8조의 제 2항 부분은 네네 당연한 부분이고 앞에 115페이지에 그 4조 2항 2호에 보면 거기에 별도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제일 마지막에 제 8조 3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수정안을 발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삭제를.
8주 사망을. 그럼 다른 질의는 추가 질의는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수정안 논의를 위해서 약간 시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반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들어와라 입시오. 예. 네네. 들어오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정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호안번호 234 그제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벨포 6의 제1호 나아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그제시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완화로 하여금 신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활성화 및 기존 주사무소 등록업체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등록 기준 미달로 타 지역 대행 자동차 대여사업 영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 전환을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안 제2조에서는 관내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및 개선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상위 및 관계법령은 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그제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벨포 6 제1호 나아목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거제시에 소재하고 거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원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어안번호 제234호 거제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 2. 주요 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을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공문으로 대여 사업용 자동차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한 세수정대 추진과 협조 요청과 함께 자동차 등록제도 개선으로 신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어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1조 본문 중 띄어쓰기에 대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나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 이동 시 자구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특히 우리 교통과는 뭐 엄청 힘든 또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71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거제시는 앞으로 이 제주도처럼 이제 가덕신공항, KTX 역사, 그 다음에 한아시아 국가정원 등등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정말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렌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렌트 회사가 몇 개쯤 됩니까? 지금 현재는 2개 있습니다. 그 뭐 이름은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참 이게 우리가 이제 휘발유 다 이제 렌트카 중에서도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습니까? 경유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전기차가 있습니까 혹시?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가스차는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수소차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대수를 20대에서 50대도 좋은데 연비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가스차 빌리는 거 하고 뭐 전기차는 아직 내가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휘발유하고 이제 저는 장기 렌트카를 많이 해봤는데 뭐 며칠씩 빌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이 빌릴 때마다 가스차더라고요. 렌트카가. 근데 우리 거제시는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 내용은 없고 없이, 차량은 예. 종류별로는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신규 사업을 누가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렌트카 사업이 활성화됐기라고 보고 저는 이런 그 조례에 예를 들어서 뭐 가스차나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거를 좀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어드밴티를 좀 준다든지 조항에 좀 넣어가지고 그런다고 뭐 휘발유차를 다 갑자기 없애라 이런 뜻은 아닌데 나는 이 뭐 20대에서 50대 요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20대에서 50대 안에 올 전기차 내지는 올 가스차 내지는 올 수소 택시는 수소차는 아직까지 뭐 크게 많이 아직 활성화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 때문이라도 이렇게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뭐 렌트카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그걸 빨리 이렇게 그 선점하고 빨리 시행하는 그런 이제 회사한테 좀 뭐 어떻게 뭐 이거는 뭐 일석삼조니까 그죠? 그걸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제 허가를 내줄 때 이제 좀 뭐 어드밴티지를 좀 준다든지 올 전기차다, 뭐 올 가스차다, 뭐 올 뭐 수소차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친환경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 제도가 신고제이기 때문에 법상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런 연료 차량에 대해서 연료 어떤 차량을 확보를 해라 이런 규정을 두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친환경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현재 국가 기조가 예. 어쨌든 간에 이 경유, 휘발유 차량을 없애고 전기차 수준으로 가기 예.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업자가 기존 사업주가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걸 갖다가 뭔가 좀 이렇게 제도화 좀 시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렌트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제에 올 전기차로 하거나 올 가스차로 하거나 뭐 혹은 뭐 올 수소차로 하게 되면 거제시는 렌트카 사업하는데 엄청난 혜택을 주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뭐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미가 되면 좀 우리 거제 환경의 보호에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우리 등록 기준 대수를 20대 이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23개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50대를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영업구역을 전체적으로 그 전국적인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부 소규모 운영하는 분들은 영업소를 두르면 전부 집 형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세수라든지 전부 주 사무소가 있는데 그걸로 가다 보니까 이걸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 법 취지가 소규모도 어느 정도의 사업주가 어느 정도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범위만 되면은 영업 구역을 자치단체 구역 내로 해가지고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전체적인 시군들 조례를 제정한 전체가 거의 한 20대 수준 정도로 규정이면은 어느 정도 영업을 활동을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어느 정도 그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우리 시도 20대 이상으로 조금 정했습니다. 낮을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낮으면은 이 사업 하시는 분들 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영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달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최소 한 20대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이런 대다수가 제가 쭉 다 찾아봤는데 대다수가 20대고 30대인 데가 좀 일부 있고 15대인 데가 뭐 진안이라든지 순창이라든지 예. 괴산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이제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작고 군 지역 같은 데는 조금 낮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20대 이상은 그래도 돼야만이 어느 정도 주 사무소를 둘 수 있던 그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동차 대여라는 거는 이제 렌트카만 해당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말고 택시는 예를 들어서 회사를 새로 신규로 허가를 해 줍니까? 신청하면? 법인 택시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전부 우리 시 같은 경우 총량제에 다 전국적으로 총량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총량제 대수 이상은 법인 택시는 현재로서는 허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침에 내가 전화해서 그 과에 물어보니까 신규로 허가를 안 내준다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그 총량제 거기에 이제 카트라인에 걸려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가 조건이라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 아까 그 김영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렌트 영업소, 그러니까 영업소 하시는 대표님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예, 해보니까 지금 20대 이상 만족하는 데가 그제시에 있습니까? 이렇게 그분 말로는 한 곳도 없다고. 다 영업소 규모로 하고 있고, 그리고 20대도 이제 맞추려면 옛날에는 차값이 쌌는데 요즘은 차값이 기본적으로 한 3천만 원 이상씩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20대 이상만 하는데도 차 구매하는 데만도 한 7억 정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사무실 차리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 동네 규모에 20대 이상을 갖추고 뭐 한 7, 8억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렌트업을 하기에는 시장 규모가 작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 규모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은 아까 말씀하신 낮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한 10대 정도면 말씀하시는 게 10대면 그래도 한 3억 한 몇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주 영업소를 그제시에 두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막상 그렇게 우리가 20대에서 뭐 50대 그 규정을 좀 완화를, 지금 50대 이상이니까 그 완화를 한다고 그래서 항상 그 20대를 맞추는 그게 없다면, 사업주가 없다면 이 조례는 공허한 조례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조례고, 그리고 뭐 나중에 아까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KTX든 가덕 신공항이든 그런 뭐 향후에 일어날 뭐 예측되는 뭐 물량이지, 지금 현재로는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언제든지 조례의 대수는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현장에 시장에 적용 가능한 대수를 조례로 정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분은 10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국 최소 대수는 15대다 그죠?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소 대수 기준으로 좀 맞추든지 하는 것도 맞지 않나. 뭐 사업주들이 지금 이게 이제 완화가 됐다고 그래서 그럼 차를 또 매덕 주고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영업소로 그 운영하는 데가 지금 14군데가 있습니다. 예, 1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소 대수는 한 5대가 있는데 거의 대개 보면은 10대 이상씩 제일 많은 데가 한 57대, 58대 이런 데도 있는데 영업소가요. 예, 영업소가 그 그래도 주 사업소로 하지도 않는 주 영업소가. 사업소가 아닌데도 네. 이제 그런 데 있는데 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50대 전체적인 최고 전국 영업 구역을 두고 있는 주 사업소 50대 이상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레벨도 맞춰야 되고 그러면 10대 계속 낮아지면은 이게 중구난방돼 버리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시에서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그 주 사무소를 거제에다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적인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주 사무소에 영업소에 우리 시에 돼 있는 거는 우리 시가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협조적인 측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리적인 측면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대수를 계속 낮추면은 여러 업체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 조금 어떤 관리적인 행정에서 기존에 뭐니 하기는 렌트업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 사무소라든지 사무소의 규정이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민원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같은 경우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게 2군데이기 때문에 2군데만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를 낮추면 10대 이렇게 낮추고 하면은 이 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고 주 50대 이상의 영업구역을 전체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에 그 형평성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를 이유로 뭐 그게 있었다면서요? 예, 예. 그럼 주 사무소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그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얼마씩 그 이제 주 사무소에 아까 지입 촬영처럼 돼 있으니까 예, 예, 예. 돈을 계속 매달 납입을 한다면서요. 영업 예. 유무하고 상관없이 계속 맞습니다. 넣어준다고 하던데 그리고 우리가 시행규칙에 이렇게 개정된 것도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선 리미트가 없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선 리미트가 없다는 것은 규제를 대폭 좀 완화해 달라는 어떤 그 취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니까 20대도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개항하는 거 뭐 조례 목적이 세수 정대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데 그럼 주 사무소가 많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저 일단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15대 정도로 하향 조정해서 좀 이렇게 이 주 사업소를 그 제도에 좀 둘 수 있도록 많은 업체들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예, 다른 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예, 노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이 조례 제정의 기준이 이제 50대 이상이다 보니까 이제 그 50대 이상의 규모를 이제 자동차만 있었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의 주변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차고지라든지 요건들을 확보를 해. 이제 갖춰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지자체가 50대 이상 규모의 뭐 신고 허가 규정에 걸맞는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기준을 이제 낮춰서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세수 확보도 또 많아질 터이고 또 나름대로는 또 시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또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런 점에서 있어 그 기준을 이제 낮추는 게 뭐 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적정 규모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시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전국적인 시급 규모의 적정
등록 대수를 이제 뭐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알아볼 필요가 있으면 그 과정이 아마 없었습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 이 조례를 만든 지자체의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정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하면서 만들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한 20대 정도면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뭐 그런 나름의 범위를 가지고 만든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적정한 인구 직급 규모에는 20대가 적정하다.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이제 인구가 적은 소규모 군지역이다. 군지역이라든지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는 과당 경쟁, 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의 하락이라든지 또는 영세한 규모로 하다 보면 뭐 경기에 따라서 부침이 심할 경우 이제 폐업이 된다거나 뭐 그런저런 요소도 이제 검토가 되어졌죠. 예, 전체적으로 그걸 놓고 검토를 한 결과가 우리 시도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제한을 생각을 합니다. 20대 정도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무한정 낮춰서 주 사업 사무소를 등록업체를 많게끔 하면 세수를 좀 확보하는데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또 이게 관광 지역에 있어서 렌트카 사업소 즉 사무소가 등록되어짐으로 인한 서비스 질이라든지 또는 가당 경쟁 난립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들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관리한다라는 그런 나름의 효과나 이점들이 뭐 충분히 고려가 되어졌지 않겠느냐. 또 전국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 무조건적으로 낮춘다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20대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노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4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대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한 6개. 6개.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영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보니까 찾아보니까 계산군이 15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그 정도. 예, 뭐 또 15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계산 진안 좀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 됩니까? 계산, 순창, 진안, 팽창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입니까? 예. 아, 예. 일단은 등록 기준 자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대수 기준도 있고 보유 차고 면적 또는 주차 면수도 있어야 되고 뭐 사무실, 뭐 수익금, 배차 관리 등 대여 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무실, 뭐 통신시설 이런 것도 등록 요건이네요. 보니까 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적정 규모가 그럼 우리가 하면 곰 땡땡하고 천 이 두 개입니까? 예. 그 두 군데입니까?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그 조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이제 뭐 친환경 차량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뭐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보면 혜택을 주는 거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자동차 운수 사업법, 자동차 대여 사업하는 영업주의 영업의 자유 중에 영업 수행 방법을 제한하는 형태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맞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로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라서 뭐 지방자치법 28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권리 제한하려 그러면 우리 법률의 위임이 돼 있어요.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주는 형태가 개별 위임을 해줘야지 우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권리 제한에 해당되는 형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현장하고 소통은 진짜 하셨습니까? 저희들요. 예, 대략 다른 지자체 시부 한 20대씩 하고 군부 한 15대 하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장하고 진짜 소통하신 겁니까? 조례 제정해놓은 게 23개소 전체적으로 쭉 하면서 전부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전체적으로 자기들 왜 그렇게 했는가를 전체적으로 조금
의견을 전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제 말은 예, 예. 그 다른 지자체 말고 예. 우리가 여기에 뭐 열 몇 곳에 예. 영업소도 있고 뭐 예. 두 곳에 그게 있다면서요. 예. 그게 그 렌터카 업체가 있다면서요. 그 렌터카 업체가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다음 조례가 택시 조례 아닙니까? 택시 예. 차량 조례인데 그 개인 택시 그리고 법인 택시 대표 그 노조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그 촬영의 연장이 되는 거고 이것도 규제가 완화가 되는 거고 두 개 다 규제 완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는 않았다. 주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두 개 업체 대표들이 이제 주 핵심 의견을 개진하는 게 뭔가 하면 주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 주 자기들이 당초에 영업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에 주 영업 사무소를 두면서 차량을 50대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행 기준에 있어 하면서 주 사무소 대수를 낮추면 너무 낮추면은 자기들 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지장이 많다. 뭐 이런 의견은 개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 그분들은 요거 주 사무소로 계시는 분들이고. 근데 그럼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같으면 여기서 예, 주 사무소 전환을 통한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고 제안 이유로 설명을 하셨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전혀 말씀하시는 게 다르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 영업소를 두고 있는 분들, 영업소를 두고 있는데 차량이 20대 이상 돼 있는 분들도 전부 거의 지입이 형태거든요. 그분들이 주 사무소를 거제시로 두고 영업 활동을 하겠다 하면 이분들은 거의 허가 변경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뭐 대표님 관계 영업소 대표님하고 해보니까 그분은 10대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10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 지금 현재 1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이잖아요. 예. 제 말은. 근데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조율이 안 그런데 된다는 거죠. 시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전체적인 한 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적인 측면, 서비스 측면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대 정도만은 우선 해보고 어느 정도 좀 안 맞다 하면은 조금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영업- 관광진흥조례 예. 그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하고 내국인 관광객들 지원해 주는 것도 그 20명에서 최소 20명에서 우리가 5명까지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그 흔히 이야기하는 다른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 사정이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그 의원님들하고 합의가 되면 5대까지도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니까 뭐 하시는 뭐 예.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관광진흥조례 사실은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확 낮췄듯이 이 앞전에 조례 개정할 때 오늘도 그거 가능한 건데 그렇게 20대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내 말은 현장하고 소통이 없이 그냥 다른 지자체 그래 하니까 20대 뽑아냈다는 게 여기도 일부 들었습니다. 뭐 그냥 뽑아낸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 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그제시 택시 기본 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수, 김선민 의원 이상 두 분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동수 의원과 교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자료 83페이지 의안번호 227호 그제시 택시 기본 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이유입니다.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택시 차량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통해 택시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을 지자체의 조례로 2년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택시의 기본 차량 조정을 위한 신청 절차와 충족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켜 택시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택시의 기본 차량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그제시 택시 기본 차량 조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시 택시 기본 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라 그제시의 지역 특성과 교통 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 차량 조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 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일반 택시 운송사업 및 제3조 제2호 라목의 개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차량이란 제40조 제1항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제3조 택시의 기본 차량 조정 등 1항 제40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택시의 기본 차량을 조정할 때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택시의 기본 차량 연한을 조정받는 자는 기본 차량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기본 차량 조정으로 차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말한다. 그제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택시의 기본 차량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호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일부 2호 자동차 등적 일부 3항 택시의 기본 차량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 차량 연장에 관한 소급 적용 내 이 조례에 따른 차량 연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른 기본 차량 내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되 2023년 3월 21일 이후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연장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3조 제3항의 별표의 운행 기준 충족 시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27호
거제시 택시 기본 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제안 이후 이 주요 내용 3참고사항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택시의 기본 차량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원 발의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서 시군의 조례로 차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 차량이 도래한 택시라도 기본 차량 조정 기준에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 차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에서는 없지만은 부칙 제2조 법령 띄어쓰기 자구 수정이 필요하나 상임위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지평부 이송 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붙여서 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명수입니다. 거제시 택시 기본 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동수, 김선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조례로 택시 차량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해 오던 택시 차량 제도를 연장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른 차량 연장은 기본 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 내에 내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되 시행령 제40조 별표 2 개정 시행 일자인 2023년 3월 21일 이후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연장된 차량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조 3항 운행거리 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 가능한 것으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동수 의원님 예,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도 우리 저 전문위원 그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이게 택시는 우리 거제도에서 택시를 신규로 만약에 사업자를 낸다고 가정하면은 몇 대가 기준입니까? 30대가 기준이에요. 법인 택시입니까? 아니 뭐 법인하고 개인하고 또 틀립니까? 예. 법인은 몇 대? 개인은 개인 한 대고 법인은 30대가 예, 기준입니다. 그럼 이제 개인 차량, 법인 차량 이랬는데 그러면 전부 택시는 가스차로 의무화가 돼 있습니까? 거의 가스차입니다. 그 그냥 99.9% 가스차로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차량이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2년을 더 연장을 해줬을 때 구입을 2년 후에 이제 하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자, 차 한 대가 예를 들어서 예. 도래가 돼서 예. 이 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는 2년을 더 유예가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한 대가 이제 폐차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폐차가 되면 한 대를 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 사주 입장에서는. 아, 법인 택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자동으로 그렇잖아요, 바꿔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년을 유예를 해주면 예. 바꾸는 시기가 조금 2년 2년 연장이 연장되는 되니까 예. 차주 입장에서는 뭐 그게 갑자기 뭐 5대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이제 그 뜻은 충분하게 이해가 다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이제 택시가 많이 저번에 이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이 왜 해금강 택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그때도 30대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스페어가 이제 남아 있겠네. 38대가 남아 있습니다. 38대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네. 아직 그 소송 관계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거기 끝나야 됩니다. 이제 끝나면 예, 이제 38대를 우리 총량제에 의해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남아 있다고 됩니다. 보는 거예요. 여분이라고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가면 신규로 택시를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올해 총량제 용역을 합니다. 예. 그 총량제 결과에 따라서 이게 남아 있을지 감차가 될지 예. 아직 판단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만약에 남아 있다 하면 예. 결과적으로 그러면 신규로 우리 택시 회사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그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업주한테 좀 이렇게
2년 정도의 그냥 좀 이렇게 이제 좀 혜택을 주는 거네, 그지? 일종의. 어찌 보면은 기존 차 요즘 옛날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차 기술이 차 그 성능이라든지 정비 기술이라든지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나아진 상태거든요. 그런 게는 오래 탈 수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정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타도 별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 승인을 한 사항이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옛날에 보통 보면 택시 하면은 막 30만 뛰고 50만 뛰고 막 그래도 끄떡없는 택시들도 있었고 예,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 예. 하여튼 뭐 요거는 참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어쨌든 신규 사업을 또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조금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택시는 앞으로 우리 가덕 신공항 하시아 뭐 다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 아닙니까? 렌트카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일단 기재시는 예, 그렇죠. 보시면 앞으로 될것 5년 뭐 한 7, 8년 후에는 이제 어찌 보면 관광객이 쏟아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KTX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물론 버스도 있지만 택시 아니면은 렌트카 아닙니까, 그지? 그렇게 보시면 이상입니다. 되겠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과장 계속 수고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만약에 촬영이 다 됐잖아요. 그 네. 기준은 어떻게 기준이 돼 있습니까? 기존 여객운수사업법에 차량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차량이 가져 있는데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기본 차량을 조례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년 범위 내에서. 그러면 2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차가 A라는 차가 있으면 예. 이 차가 이제 차령이 다 뭐 차령은 몇 년 정도로 기본 4년, 6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4년, 6년에서 기로수도 있습니까? 규정이? 기본 차량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기로수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4년이 지나면 2년 연장할 수 이 말씀이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태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없어? 전 질의가 좀 있는데. 네. 예. 일단 내가 법인 택시 이제 노조위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이쪽 의견서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그 김동수 의원님 그 2번 정도 간담회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 노조하고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사업자하고 이게 온도차가 좀 있죠. 네, 온도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법인 택시 요 기사님들은 좀 현행대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지금 현행이 경남도 고시로서도 2년이 연장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조례에서 2년을 더 연장해 주면 지금 전부 다 2,400cc 미만 차밖에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4년에서 최장 8년까지 이제 늘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과거의 차들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2,400cc 미만 소나타 차량은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2,400cc 이상이 들어오면 최장 10년까지 이제 연장이 되는 이제 그런 조례이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기존 그러니까 이제 단종이 되고 2,400cc 이상 이제 신규 차가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뭐 이 조례를 적용을 해도 어찌 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2,400cc 미만들 또 좀 오래된 차량들이 이 차량 연장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되는 그건 이제 2023년 3월 이제 21일 이후로 딱 이렇게 조례 제정 그러니까 조례 시행 전까지를 이제 기간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많더라고요. 기존의 차량들이 지금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정비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2년을 더 연장해 주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제 또 담당 팀장님 말씀은 그래서 키로수로 제한을 뒀다. 뭐 현실적으로 뭐 그래 하면 한 1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좀 그 법인택시 이제 노조 위원장님들께서는 참 우려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려 중에 하나가 지금 올해 차량 부재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11월 중순쯤 예정하고 있죠. 21일입니다. 11월 21일.
그럼 지금 현재 이제 그분들 말씀을 빌리자면 5일 일하고 하루 쉴 때 차량을 정비를 하는데 차량 부재가 없어지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쉴 때 하루 일정 내에서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재마저 해제되고 나면 제대로 차 정비가 되지도 않을 텐데 그러다가 또 촬영도 이렇게 연장도 해주고 또 도 연장까지 뭐 이렇게 다 되면 기본에서 4년 정도 더 연장이 돼버리면 이게 과연 이게 시민들의 안전이나 기사들의 안전이 좀 고려가 됐나? 이거는 오로지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이렇게 이익만 이렇게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어떤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여기는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조례는 드라이한데 그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고 해소시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예. 이태일 위원장님 걱정 맞습니다. 예,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를 준비하면서 법인 택시 대표 또 노조 간부와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승객들의 안전이죠. 승객들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 조례 시행령 개정과 조례 개정이 어려운 택시 업계에 좀 숨통을 좀 트여주자라는 그런 지지도 사실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해서 제한 키로수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 해서 이거는 키로수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충분히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예. 일단 네. 이제 저 부분은 이제 뭐 그거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 일단 뭐 사실은 검사는 통과가 되는데 제가 한 말씀 차량 드려도 상태는 안 되겠습니까? 좋은 상황이 예, 있더라고요. 지금 그 당초에 이 조례를 하면서 네. 키로수와 연령이 제한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법인 택시 대표 이사님들하고 그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을 해본 결과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한 6년 타면은 한 50만 킬로가 됩니다. 50만 킬로 평균 잡아서 택시들이 50만 킬로가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 폐차시킨답니다. 법인 택시는. 근데 기본적으로 차량이 그러면 한 6년 정도 되거든요. 그건 4년에서 6년, 2년이 플러스 된답니다. 그러면 거의 폐차 수준으로 갔답니다. 그럼 폐차 수준은 폐차를 하는 실정이고 가장 안전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저희들도 뭐 아는 건 아닙니다. 저 고민도 많이 했고 했는데 가장 핵심은 뭔가면 1년마다 차량에 대해서 연장할 때 1년마다 차량에 대해서 정기검사든 임시검사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합격이 돼야만이 이 차량이 연장이 됩니다. 차량 그 키로수도 제한을 뒀지만도 법인 택시 같은 키로수도 제한됐지만도 가장 안전 문제는 차량이 상태가 좋느냐 안 좋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검사의 결과에 통과가 되는 차량이 안에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장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조동영 의원님 질의하죠.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버스 같은 경우는 오래돼 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승객을 싣고 가다가 딱 뭐가 이렇게 터지거나 이래 스탑이 되면 스페어차가 바로 온다 아닙니까? 예, 그 회사 있습니다. 차가 예, 그렇지? 예. 그럼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경우 예. 아까 말씀대로 38대가 출발인지 이게 하루에 그냥 이 38대가 동시에 딱 나가 버립니까? 지금 현재 부재 걸려 있는 차량은 못 나가는 못 거고요. 나가는데. 거의. 그리고 지금 현재 기사 수급이 다 안 돼 가지고 예. 택시가 휴지하는 택시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에 세워 놓는 택시도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있고 내가 하기 이제 스페어가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 스페어가 분명히 몇 대 있을 것인데 예,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택시가 예. 뭐 가다가 뭐 거의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예, 법인 예. 택시 같은 예. 경우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업주 입장에서는 풀로 가동을 못 하고 있었네 지금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1월 중순에 이게 바뀌면 예. 이제 풀로 가동을 하는데 예. 풀로 가동을 하더라도 스페어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대가?
그는 경영자 측면에서 경영자 회사에서 어느 정도 방안을 강구해야 아니 왜냐면 됩니다. 뭐 예. 택시라는 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러면 빨리 뭐 와가지고 대처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택시는 그 법인 택시 그 시내를 계속 다 돌고 있는 예, 택시들이 자기들끼리. 저희들끼리 연락해가 조치를 하면 되니까 그런 예,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안전 자꾸 말씀하시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뭐 하나만 궁금해서 101쪽에 그 입법 예고 의견 처리 결과에 있어서 이제 조문에 2023년 3월 21일 이후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연장된 차량에 대해 그러면은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서 2년이 연장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2년 더 연장이 되어질 수 있어 또 합 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있어서 3월 21일 이후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 연장된 3월 21일 기준으로 그래서 실은 이번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예. 또 조례 의결을 통해서 이제 고시가 되어진 이후에 이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사유는 뭡니까? 법 개정이 3월 21일입니다. 법 개정이 3월 1일. 경상남도 고시는 2010년 최근에 한 게 1월 8일자입니다. 2010년 1월 8일자에 기본 차량이 2년 연장돼 왔습니다. 계속 고시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법 개정이 3월 23일이기 때문에 23일이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개정 시점까지는 지금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기 시행 시점부터 하고 법 제정까지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급해서 해줘야만이 법의 취지라든지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3월 23일까지 잘린 겁니다. 소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조례하고 3월 20일하고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3월 20일 고시 일자로 소급 적용해라 내용이잖아요. 아니요, 법 개정 일자까지 소급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법 원칙상 조례가 개정되어지고 공포되어지고 때 적용하면은 뭐 안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례가 예. 여기에서 이제 통과되어지고 예. 공포가 되어진 예.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예.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에 의해만 예만 한해서만 이렇게 차량을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규정의 원칙인데 네. 굳이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견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반영했다 뭐 처리가 일부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올해 3월 23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여객운수 사업법이 시행령이 3월 23일까지 개정이 됐는데 이 법에 따라서 조례가 기본 차량을 달리 정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법에 개정된 시점과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 이 사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 법에 의해서 뭐지 해주는 사항인데 어느 정도 소급을 해야만이 이 법 개정 시점까지 소급을 해줘야만이 어느 정도 정당성이라든가 조금 확보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러면은 이 시행령 개정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도 이제 소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서 판단하시라고 경상남도 국토부에서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하시면 되겠다.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아니면은 조례 안 할지. 개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할지는 예. 지자체가 판단하라.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소급 적용하든 저기 할수 소급 있다. 적용을 하지 않든 예.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 예. 자,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다 이 말인가요? 예. 뭐 거기하고 관련해서 물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한 것처럼 사업자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어서 이견이 있기도 한 거잖아요. 네. 또 그런 점의 연장선에서 이제 소급 적용에 관한 부분에 또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안 된다. 그 이제 노조 측에서 법인 택시, 개인 택시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법인 택시 노조 측에서 가장 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승객이나 예. 운전자의 그건 안전, 뭐 아까 제가 예. 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급 개인 택시 회사에서 지금 소급에 관한 이제 요청은 2014년 1월 1일 시행이 되니까 그 이전에 차량들,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있던 차량들도 그 사이에 있는 차량들도 차량 연장을 해달라는 거고, 그러니까 폭을 2년을 해달라는 거고, 폭을 너무 우리 조례는 예. 그 폭을 3월 21일로 제한을 해가지고 약 10개월 정도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어찌 보면 개인 택시 그 사업자들 단체에서 요구했던 소급안을 지금 미동의해가지고 적용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시행 일자 3월 21일로 적용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 내용이 그렇다 아닙니까? 이 네네. 내용은.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좀 이어가자면 하여간에 지금 뭐 조례하고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 차량이 연장이 되고 차량 부재도 폐지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뭐 결국은 법인 택시 기사들의 어떤 소득 제한은 불보듯 뻔하다. 위험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 보상 대책이랄까, 뭐 또 법인 택시 기사들을 유인할 요건으로 그 교통과에서 뭐 이렇게 법인 택시 기사 바우처든 지원금이든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확실합니까? 네. 그럼 금액이 5만 원이고 내년 또 당초 예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반영을 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 택시의 노조 위원장님들도 내가 보니까 다른데 이제 부재가 없어진 데에서도 7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5만 원. 성남은 사실은 13만 원까지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경우도 경기도 있고요. 쪽에 한 10만 원 정도가 예, 됩니다. 경기도가 그렇고요. 진주 1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고려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김동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뭐 여기서 좀 논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키로수 조정이 가능하면 뭐 그 부분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회를 통해서 좀 논의해가지고 말 그대로 원안대로 갈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그제시 택시 기본 차량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25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